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작년 시험 문제인데 거기 자 당사자 능력 자 등기 당사자 능력 동그라미 그 당사자 능력을 물어놓은 거니까 일단 중요 핵심 단어는 이 동그라미 1번 하면 태아 나오죠? 태아 동그라미 치고 태아는 맨 끝에 없다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못한다 없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상 조합하면 이것도 없다야. 못한다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 공법이 나오죠? 그건 있다야.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사립학교 나오는데 거기 학교 명의가 중요해요. 학교 명의로 나오죠? 그 학교 명의 주시세요. 학교 명의 하면 없다야.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 동그라미 치고 그 명의가 사단 명의죠? 그래요. 사단 명의 동그라미. 그거 있다. 그게 맞는 거야. 뭐가 답이라고? 5번이 답입니다. 5번 답이에요. 그러면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이것도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작년 28회 시험 문제인데 단독 동그라미 단독 신청하는 거죠? 단독 동그라미 치고 거기 틀린 거 그랬어요. 자 단독 그 다음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쳐다봤어요. 가슴이 답답해 오죠? 그래. 딱 문제 보니까 답답해 와 가슴이. 근데 가슴이 답답한데 뭐라 그랬냐면 단독으로 하는 거를 뭐예요? 단독으로 하는 걸 틀린 걸 못 오고 그래. 틀린 거를. 근데 틀린 걸 뭐라 그러는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단독이야. 여기 이제 여기서 암기를 하라 했어요. 뭐라고? 판결로 뭐 받은 상속받은 뭐예요? 부표하고 등표인.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멸시겠다. 신택에 넣지 그랬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일단 기억해 보게 되면 그럼 여러분 기억에 내 눈에 들어온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에? 재권 판결. 뭐라고? 재권 판결이 눈에 들어와야 돼. 재권 판결이. 뭐가 눈에 들어야 된다고? 재권 판결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유일하게 재권 판결은 어디만 나오냐면 단독에만 나와. 딴 데 나오지도 않아. 무슨 판결은? 재권 판결은 단독에만 나와. 근데 재권 판결이 이제 소재불명인데 소재불명이 단독이 아니라 뭐라고? 재권 판결이 단독으로 봐야 돼. 재권 판결. 물론 이제 소재불명 재권 판결 나오는데 소재불명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재권 판결이 중요해요.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하면 단독이야. 그러면 재권 판결 나오고 재권 판결 동그라미 단독이 따로 써 있죠? 그거 맞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 보고 그랬으니까 이건 단독이죠? 이건 배운 거잖아. 맞잖아. 재권 판결 외웠잖아. 그럼 절대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그럼 내려보세요. 1번하고 2번은 절대 답이 아니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다른 니은도 네 줄이고 니을도 네 줄인데 디귿하고 미음만 두 줄이야. 두 줄만 봐 먼저. 그럼 디귿은 뭐 알겠어. 왜? 이행 판결 단독. 맞는 얘기야.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권리자. 승소하니까 패소한 사람은 안 되니까. 승소한 나오죠? 그것도 맞는 디귿 답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5번도 답 아니야. 답은 아니고 3번 아니면 몇 번이야 이거? 4번이야. 그럼 미음 보면 미음에 뭐가 돼 있어요? 니은은 같으니까. 거기 등기명의의 표시 변경 있죠? 그래 이거 단독이야. 그거 알잖아 그거. 그러니까 뭘 모르더라도 니은하고 니은을 뭐예요? 잘 모르더라도 일단 뭐가 이것만 단독이라도 단독만이라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뭐 문제를 찍는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틀린 거 찾으라면 틀린 거 생각하고 있어. 왜 틀린 거 찾는데 틀린 것만 찾냐는 얘기예요. 옳은 거 찾아서 지워버리면 되지. 이 박스 문제인데. 항상 박스 문제 나오면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아 나를 위한 문제구나. 이 생각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중에서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확실히 알면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객관식의 묘미고 요령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작년 추세가 거기 니은하고 니을 보게 되면 이게 직권말소하는 건데 이걸 시험 문제 단독이라고 고쳐놨고 그래서 그걸 유행을 탄 게 뭐냐면 작년 법원직 있죠? 법원직 신고시험에 이걸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무엇을 자 직권말소를 단독이라고 쓰기 시작해갖고 자 작년에 제가 여기 9월달에 내려와서 이거 이제 법원직의 신고시험에 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추세는 뭐냐면 뭐로 하는 걸 직권으로 말소하는 걸 뭐라고 시험 문제 낸다? 단독으로 내는데 고민하지 말자니. 그리고 우리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자니. 가만히.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두 사람이 뭐 하는 거? 등기를 공동으로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단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하는 거예요. 근데 자, 뭐라고? 공동인정하고 촉탁은 뭐예요? 촉탁은 자, 몇 개 안 돼요. 공동은 뭐라고? 뭐 외우자고? 자, 유증하고
뭐하고 유증하고 뭐예요? 권리 변경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뭐는 촉탁은 딱 4가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인의 등기명령 있죠? 그러니까 별로 외울 게 없어. 근데 직권하고 단독 싸움이겠죠? 단독이라도 확실히 외우라니까. 단독이라도. 그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뭐가 나와요? 다음 중 직권을 하르지 않는 거. 다음 중 뭐예요? 단독. 항상 답은 뭐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단독 아니면 뭐라고? 직권에 숨어 있으니까 둘 중에 다 외울 거예요. 하나만 확실히 외우면 돼요. 하나라도 확실히 외우라니까. 하나라도 확실히 외우면 답은 찍어 제낀다죠. 답은 찍어 제끼니까. 자, 안 되면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자, 하나라도 확실히 외우라. 확실히도. 그렇게 되면 답을 찍는 요령이 생깁니다.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걸 사람의 심리가 그래. 이걸 정확히 외우고 나서 문제가 딱 되면 이렇게 푸는구나 되게 되면 사람이 욕심에서 직권까지 외우는데 여러분 그런 뭐예요? 그런 그 어떤 기본 뼈대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내용도 많게 느껴지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래도 확실히 외우라고. 문제 나오면 항상 뭐라고? 단독 신청이 아닌 거 아니 뭐예요? 직권이 아닌 거 이 둘 중에 하나니까 공동얘기 나오니까 뭐예요? 뭐래도 확실히 외우라고. 단독이라도 꼭 확실히 외우라. 그 얘기. 그러면 자 거기 3번에 신청에 오른 거 그래서 자 3번에 신청에 오른 거 그랬죠? 그 1번을 딱 쳐다봤어요. 1번 쳐다봤는데 중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요. 패소한 나오면 맨 끝에 없다야. 뭐가 나오면 없다고? 패소한 나오면 맨 끝에 없다야. 있다 그러면 틀리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보게 되면 그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봐갖고 패소한 다운그램 치고 이렇게 있다. 맨 이런 식으로 핵심어를 찾아야지. 문제를 처음부터 뭐부터 읽는 사람? 거기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읽어가는 사람 있죠? 이거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야. 절대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못 풀어 그렇게 읽었다가는 말도 안 되지. 딱 쳐다봐서 뭐가 나오면 패소한 보이면 맨 끝에 없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이번에 그 핵심 단어는 뭐냐면 확정 판결 단어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밑에 줄에 뭐라고?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 관계없이 있다야. 자 그래서 판결 나오면 뭐라고? 10년이 지나가도 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근데 3번은 뭐예요? 3번은 기본 명제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신청과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해서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답이 아니니까 맞아요. 기본 명제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누가 종종 문제 나오죠? 그래요. 그 대표자가 명의로 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명의는 어디 붙어야 돼요?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나와야지 어디부터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자, 대표자 명의로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부분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그래, 공유물 분할 판결 있다야. 무조건 뭐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 나면 무조건 뭐라고? 있답니다. 하여튼 예외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면 무조건 맨 끝에 뭐라고? 있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예요? 갑과 을이 자기 부동산을 뭐 한 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그에 따른 등기하기 전에 뭐 했다고? 사망했다. 써있죠? 사망했다. 이 경우 을 명의의 상속인에 한 등기할 때 틀린 거랬죠? 그래서 1번처럼 의무자가 다르서 무조건 각하면 안 돼요. 뭘 아까 첨부한다 그랬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하면 뭐 하지 말라고? 각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등기필 정보 나오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등기필 정보는 아까 누가 내는 거? 의무자 내는 거 있죠? 이렇게 등기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내는 거 이렇게 의무자가 내는 것 중에 뭐하고 이거 등기필 정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인감증명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즘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기본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문제 나오는 틀은 그래요. 이 등기필 정보 나오게 되면 자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느냐 뭐 하느냐 제공하느냐 뭐 하지 않느냐 제공하지 않느냐 이게 제공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공한다는 거 아까 그랬죠? 뭐 할 때는 유증일 때는 그죠? 유증일 때는 당연히 공동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 뭐라고? 권리 변경일 때는 당연히 공동이니까 제공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뭐일 때? 단독일 때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독일 때 제공하지 않지만 근데 승소한 의무자 있죠? 이 승소한 의무자는 당연히 누구니까? 의무자니까 반드시 뭘 내줘야 되고 자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단독 신청은 그래서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뭐예요? 혼수인 가부를 멸실했다. 신탁해 놓지? 자 그런 것들은 낸다는 얘기 안 낸다는 얘기니까 안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뭐 했어요? 멸실했습니다. 멸실했다니 분실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내느냐 안 내느냐.
아니 뭐라고 멸실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럼 멸실 했을 때는 뭐예요? 증인석을 뭐라고? 증인석을 뭐예요? 조서하라. 그래서 증이 뭐냐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공중부번입니다. 뭐라고? 자, 공중부번. 변호사 있죠? 공중사무실 가서 뭘 받아서? 공중받아서. 그러니까 신청서에 의무자 작성 부분 있죠? 의무자라든가 작성 부분에다가 공중을 받습니다. 이 공중부번 내든가.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5만원 주고 뭘 받든가 이거. 확인정보 받든가. 아니면 뭐 해서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뭘 쓰는 거 이거. 확인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에 거기 등기필 자 정보 얘기 나오는데 자 여러분 책 260 자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에 4번 뭐가 나와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뭐라고? 등기필 정보 얘기입니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등기필 정보 나오는데 그 쌍가루 3번에 등기필 정보를 뭐하지 않는 경우 첨부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성질상 뭐라고 단독일 때 안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근데 2번 상속일 때 거기 그러나 있죠? 출처세 뭐라고?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는 공동임으로 몰래라고 등기필 정보를 낸다. 그 다음에 판결이 한 경우 그래서 권리자가 판결로 등기할 때는 내지 않지만 거기 세 번째 줄에 승소하는 무자 출처세 승소하는 무자가 단독을 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뭐한다? 제공한다.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있죠?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받질 않아요. 받지 않으니까 모두 안 한다고 내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받지도 않으니까 못 않는다고 내지도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있죠? 절대 다시 안 만들어줍니다. 재교부도 안 되고 보증서 제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출석이란 단어 나오죠? 출석 두 번째 줄에 의무자 법정대리 뭐라고? 출석을 해서 확인서 자 그 신분증 제시하고 뭐예요? 확인조서 꾸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자 거기 그 확인정보예요. 그게 확인정보고 그 세 번째가 뭐라고? 공증부번입니다. 자 딱 몇 가지만 있다고?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인감임명입니다. 인감임명인데 그 265페이지 인감임명이죠? 그 인감임명은 자 인감임명 등기필 정보는 내느냐 안 내느냐 하고 뭐예요? 멸실 얘기죠? 근데 인감임명은 뭐예요? 제공하느냐 뭐 하느냐? 제공하느냐 뭐예요? 제공하지 뭐라고? 제공하지 않느냐 이제 이 두 가지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제출 방법입니다. 제출 방법 이 제출 방법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감임명이 뭐예요? 멸실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인감임명 멸실됐으면 언제든지 가셔 뭐 하면 돼요? 동사서 가서 튀면 되니까 별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제출 방법 얘기예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제출해라 제출하지 않느냐 하게 되면 아까 그랬죠? 똑같이 뭐예요? 단독으로 등기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단독 신청이라면 내 안 내 이거 안 내죠? 근데 제공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갑. 자 그러면 갑이 보존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갑이 뭐예요? 무슨 등기 해줄 때는 이전 등기 해줄 때는 자 소유권자가 의무자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내라는 얘기예요. 뭐하고 등기필 정보하고 뭐라고? 인감임명을 내라. 이게 두 가지 다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소유권 취득했죠? 얘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이거 등기필 정보를 받았습니다. 등기필 좀 받았으니까 이 지금 갖고 있다가 얘가 이제 뭐예요? 또 소유권자니까 이전 등기 해주고 어디에다가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저당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을은 뭐예요? 을은 모두 내야 되고 인감임명도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 두 가지를 다 내라는 게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자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저당권 취득했죠?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이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될 때가 언제냐면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저당권을 뭐 할 때? 말소등기할 때는 저당권을 뭐예요? 말소등기할 때는 얘가 의무자니까 무슨 등기할 때? 말소등기할 때. 그 다음에 자 이 병이 뭐예요? 정한테 저당권을 뭐 할 때?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얘기합니다. 이전 등기할 때. 그때는 누가? 병이 의무자니까
자, 그 병이 받은 등기표 정보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자가 받은 걸 우리가 이 소유권자가 받을 때 이걸 우리가 집문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권리증 얘기해요. 그러니 이 권리증 등기표 정보에 있는 번호 있죠. 번호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있죠. 그걸 어디에다가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저당권 연등기 신청서에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인감률은 안 내도 돼.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뭐 했다는 얘기니까 몇일 했다는 거죠. 그 몇일 했으면 방법은 몇 가지라 했어요.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그죠?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뭔데? 이렇게 뭐예요? 출소. 그 다음에 확인정보. 자, 그 다음에 공중부번. 그 만약에 우리가 법원직 문제 보게 되면, 자, 걔네들은 60문제니까 자주 나와요. 우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걔는 자주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면 이거예요. 자, 소유권자가 아닌 소유권 이외에 뭐예요? 등기 명의인이 등기필 정보를 뭐해서 분실해서 뭐예요? 확인 정보와 공중보험을 가지고 자, 등기를 할 때 대리로 등기할 때 이게 뭐예요? 대리인이 등기하는 거죠.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인 등기할 때 뭐예요? 인감유명 나오죠. 인감유명. 자, 그러면 자, 이 등기하면 뭐예요? 제출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겠죠. 긍정하냐 부정이죠. 그러면 인감유형이 단어가 나왔는데 한다 안 한다 나왔어요.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확인정보와 공중보험 나오죠. 그러면 자, 이해는 이렇게 합니다. 이해는 대리인 보냈으니까 등기관은 뭐예요? 얘가 등기별 정보를 미실했으니까 뒷면에 뭐가 안 보여? 번호가 안 보여. 번호가 안 보이면 얘가 뭐예요? 얘가 돈을 받고 자기 권리를 말소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저당권을 이전하는 건지 의사를 모르겠죠? 모르니까 등기별 정보를 안 내면 뭐래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유 내야 되죠? 근데 출석했으면 필요 없지. 본인이 와갖고 뭐예요? 내가 돈 받았습니다. 내가 권리를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뭐예요? 본인이 확인 줬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본인이 온 거예요? 대리인 보낸 거 지금? 대리인 보낸 거죠? 그러니까 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 낸다 아니죠? 지금 이해를 하는 거 같죠? 그래요. 그 시험장에 가면 생각 안 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아하. 자, 인감료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혹시 나오면 인감료 문제가 나오면 인감료 내 눈에 인감료 보이죠? 근데 바로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와 이거? 확인정보라는 단어가 보이죠? 공중부분. 고요게 인자죠? 인감료 내는 거야 이렇게. 인감료 인정하는 거야 이거 인정 이렇게 내는 거야. 그리고 여기 공중부분 동그라미 두 개씩 보이잖아 이거 인감용 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근데 이 출석은 아무리 따져봐도 출석은 이게 동그라미가 보여 안 보여 이거? 이건 안 내는 거야 인감료. 아직 그렇게 해서 생각하라니까요. 여튼간에 맞아야 되니까 맞는 게 중요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앞에 인감유명 앞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확인정보 보이면 이건 내는 거야 그냥. 이해하죠? 인이냐 확인인 인감유명 인정하는 거야 이거. 인이니까 그렇게 보라니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가슴이 아파요. 아픈데 나오면 맞아야 되니까 생각하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거기 265페이지에 그 2번 있죠? 1번이 일단 중요해요. 인감유명 제출을 요하는 경우. 자, 누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뭐라고 의무자로 등기할 때는 뭘 내라고? 인감유명 내라 했죠?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거 이해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266페이지 3번 나오죠? 그 3번에 누가 소유권 출세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인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뭐가 돼서 의무자가 돼서 뭘 몇실했어요 지금? 등기필 정보를 몇실했다 아니죠. 그래서 거기 그 아래 위임 확인서면 있죠? 확인서면 공중부본을 첨부해서 등기하죠? 그럼 뭐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용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감용 보이면 앞에 뭐라고? 확인 공정정정정 동그라미 보이면 뭘 내라고? 인감용 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쌍가로서 한번 자 뭐예요? 인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는 게 그게 뭐라고? 단독일 때 안 된다. 단독일 때. 근데 거기 이제 자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4번에 거기 두 번째 줄에 공중증서 있죠? 공중증서 나오면 공증받은 거니까 인감료 안 된다라고 이해만 하고.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 제출할 인감유형. 그래서 두 개만 줄치자. 하나는 뭐라고? 법정대리인 동그라미. 법정대리인 등기를 할 때는 누구 거 내면 돼요? 법정대리인 거 내면 돼요. 누구 거 낸다고? 법정대리인 거.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재국민 나오죠? 자, 1번에 살고 있는 재국민은 1번 관공서에 인감증 낸다 그러면 틀려요. 누구 낸다고? 우리나라 뭐예요? 최후 주소지 본적지는 없어졌으니까 등록지예요. 우리는 가족관계 등록부니까 본적지가 아니라 뭐라고? 등록지 인감증을 내라. 최후 주소지나 뭐라고? 등록지 인감증 냅니다. 그것만 두 가지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라고? 3개월입니다. 3개월. 몇 개월? 3개월. 자, 넘기세요. 다른 거 볼 거 쭉 넘기세요. 넘겨주시고 자, 다른 거 신경 쓰세요. 다른 거. 자, 주소지면서 작년에 나와갖고 또. 자, 어디 여러분 전자신청 있죠? 전자신청도 요새 안 나오는데 줄만 칩니다. 거기 275페이지 봅니다. 275페이지 전자신청 나오는데 마지막에 22인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일단 자 기본적인 것만 봅니다. 일단 뭐예요? 전자신청이 뭐예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얘기했을 때 거기 그 사용자 등록이 단어 나오죠? 사용자 등록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의에 이렇게 써있어요. 전자신청을 뭐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당사자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자격 대리는 당사자나 자격 대리는 최초로 등기소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 사용자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할 때 자 5,000원 주고 OPT 사죠? 그럼 내가 주거은행 은행이 광주은행인데 그 뭐예요? 그 서울에 만약에 출장을 갔어요. 서울에 가니까 광주은행이 있어요. 꼭 광주 가서 해야 돼요? 서울 가서 해도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돼요. 저 공인증은 컴퓨터라는 거니까. 자, 꼭 뭐예요? 관할 등기소 안 가도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아무 등기소나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 동그라미. 그 333이에요. 333. 333이라는 건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뭐예요?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연장기간은 계속 몇 년이라고? 3년입니다. 333 유효기간 3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몇 년? 3년 연장. 계속 3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업무지침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자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 줄칩니다. 몇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다만 뭐라고?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누굴 대리해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뭐예요? 전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자격 대리인이 아닌 뭐예요?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예컨대 변호사 법무사 있죠?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 뭐예요?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전자인청이 가능하다는 무조건 틀립니다. 누구만 된다고?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그 니은 있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인청할 수 없다 써있죠? 없는 사람 두 가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전자인청을 못하지만 그 대표자나 관리자가 뭐예요? 대리는 신청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자,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자 사용자 등록 공인인증을 못 받아요. 공인인증을 받는 사람은 누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사람과 법인만 받지 뭘 못 받는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공인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데 대표자가 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건. 자, 두 사람은 안 돼요. 두 개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과 뭐라고?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전자인청 방법 그래서 이응 있죠? 이응. 줄 치세요. 뭐라 써있어요? 인감인명 정보의 송신부료 그래서 인감인명을 제출할 자가 공인인증 정보를 뭐 할 때는 송신할 때는 인감인명을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송신유하지 않는다 써있죠? 그래요. 그거 한번 이해해두지 않죠. 자, 잘 안 나오니까 그것만 참고로 봅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뭐하면 서류를 제출하면 뭐하게 되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누가 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를 무조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접수받습니다. 무조건 뭐 한다? 접수받는다. 무조건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이 접수를 무조건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전 등기와 뭐예요? 환매 등기는 동시에 하라 그랬으니까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심사를 한다. 심사. 이 심사는 뭐가 우리나라는 뭐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원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예요? 형식적으로 서류만 심사한다 그랬죠? 이 서류만 심사해서
만약에 서류가 뭐하게 되면 완비가 돼서 갇혀 있으면 완비가 되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을 하고 뭐하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뭘 표시하면 식별부호를 뭐예요? 식별부호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고? 완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류가 뭐하게 되면 미비하면 뭐예요? 미비하면 등기를 뭐 한다고? 각한다 그랬어요. 등기를 뭐 한다고? 각한다. 네, 각하. 그래서 이 각하 사유가 29조 몇 호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 11가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1호는 관할 위반이고 2호가 중요한데 2호가 뭐라고? 2호가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중요하니까 그거는 봐줘야 되겠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그 282페이지 있죠? 거기 쌍가루 2번에 뭐가 있어요? 이거 각하사유가 있죠? 각하사유가 있는데 그 2번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 2번을 별표 두시고 그게 뭐라 할 수 있어요? 사건이 뭐라고?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규칙 52조인데 그 나오는 지문이 그대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걸 잘 봅니다.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자 계속 어디부터 기억부터 치까지 쭉 보고 내 눈에 확인해서 내 눈에 안 붙으면 뭐예요? 꼭 붙입니다. 이제는 눈에 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에 붙이란 말이 그래서 눈에 붙입니다 이거. 거기 등기 능력 없는 물건 하면 뭐예요? 그냥 외울 거 없고 없는이란 말이 나오니까 없는 물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든가 그런 거 있죠? 주유소 캐노피라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 뭐예요? 지붕주택 하여튼 자 그냥 만약에 시험 지문에 나와서 그냥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주택이란 단어하고 컨테이너 뭐예요? 지붕주택이라고 나오면 항상 주택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지붕이 꼭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등기 대상이지 뭐가 안 들어가면 지붕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자 등기 대상이 아닌 물건이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런 게 없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 얘기 나오면 유치권 그 다음에 유치권 뭐라고? 점유권은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등기 대상이 아니라 했죠?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 뭐예요? 우리나라의 민법을 통틀어서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3가지가 있습니다.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거 3가지. 하나는 뭐예요? 무슨 건물은 구분건물 전유 부분은 뭐하고 분리해서 대지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자 구분건물이에요. 자 구분건물은 구분건물 전유 부분은 뭐하고 대지권하고 뭐예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만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은 뭐하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뭐하면 안 돼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자 뭐하고 지금 여기 2개만 있죠? 디귿하고 미음 그 얘기죠? 뭐야 안 되고 농재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아주 너무 들어가고 기에 딱지 붙었죠? 그죠?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비읍하고 시읍도 외웠습니다.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랬죠? 뭐가 나오면, 자, 자기 지분만 나오면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으니까 2가지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관공서 법원 촉탁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뭐예요? 과연 시험장에 가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자,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외워야 되는지 필요성을 한번 느껴보자. 뭐라고? 채권자 누구는? 채권자 갑은, 자, 채무자 뭐예요? 채무자, 의뢰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 뭐라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한마디 얘기해주니까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의뢰 뭐예요? 돈 안 갚으니까 채무자 의뢰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채무 불이행 돈 안 갚으니까 뭐 했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등기를 뭐 했다는 얘기 신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지금?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의리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안 갚으니까 돈 안 갚으니까 뭐예요? 그 돈 안 갚은 걸 원인으로 해서 가압류 등기 신청했다 할 수 있죠? 이게 5의 X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하기 싫으면 입 모양이라도 제대로 합니다. 온지, X인지. 자, 입 모양을 빨리 표시합니다. 자, 이게 헷갈리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는 해. 이해하는 거하고 시험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야. 다 쓸데없는 얘기야. 핵심어는 뭐예요? 이거 가압류 등기 이거. 이게 핵심어야.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이거 찾아갖고 이건 신청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촉탁하는 거지. 뭐라고? 촉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이 불합격으로 인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합격이야. 뭐가 합격이라고? 왜 하는 거? 무조건 뭐 나오냐? 가압류 나오면 촉탁, 가압류 등기 나오면 촉탁, 이거 외워야지. 뭐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 앞에 거는. 그냥 이거 읽다가, 이거 계속 줄 끄고 있다가 뭐예요? 내년에 또 만나자고 악수하고 그러적이니까. 뭐만 외우자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나오면 무조건 촉탁이야. 앞에 읽을 것도 없다는 게요. 그래, 이거 읽다가 막 갑자기 빠져들어. 그래, 그놈이 나한테 돈 안 갚아줘. 죽일 뭘 하다가 틀리지 말고, 뭘 보자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나오면 뭐예요? 등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촉탁이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신청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뭐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거지? 촉탁 등기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미 보존등기 또 보존등기 하면 등기부가 2개 만들어지면 안 되지. 등기부는 뭐예요? 하나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치읓도 외울 거 없어요. 왜?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부터 하나 실타래 풀듯이 뭐부터 먼저 이해하고 부일령 뭐예요? 부일령 뭐예요? 저소지 몸 안에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안 된다고 보상 안 해준다 보상 없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만 신청해야지 부동산 일부에 뭐 하지 말라는 게니까 저당권하고 소유권 있는 게 이거 해오지 말라 이제 이거 해오지 말라는 게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뭐 신청하지 말라고 용익물건 신청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자기 지분에 뭐 없다고 이거 보존 등기하고 뭐 하지 말라고 상속 등기 하지 말라고 그죠? 이거부터 먼저 이해하고 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농지에 전세권 등기 안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 없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뭐부터 먼저 외우고 부일령 저소지 자기 집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3가지 구분 건물은 대주권과 지역권 연등기 안 되고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 농지 뭐 안 되고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꼭 보세요 이거. 자 넘기세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어디 보시냐 하면 쭉 넘겨갖고 자 어디에 등기부 기재하고 자 등기 여러분 거기 288페이지입니다. 등기 완료의 절차예요. 완료의 절차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되면 이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이 하는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등기 뭐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뭘 준다는 얘기니까 등기필 정보를 줘요. 뭘 준다고?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대장소관청에 이 대장소관청에 뭘 보내준다는 게 이거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한다? 변경 사실을 통지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등기 관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것은 우리가 등기 목적 6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보존 이전 설정 1번에서 무슨 등기 맞추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맞추면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죠. 명의가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하면 2번 이전 등기에도 명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해도 이거 설정 등기에도 이렇게 소유권이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무슨 등기하면 설정 등기하면 이렇게 설정 등기하면 뭐예요?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명의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뭘 교부한다는 게 이거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안 되든가 말소 등기 안 되든가 아니 뭐예요? 자 서울에 살다가 광주로 이사 갔다. 명의자의 표시 변경하죠? 그런 거 줄 필요 없어요. 묘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것만 뭘 준다는 얘기니까 등기필 정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만 합니다. 근데 관공서는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관공서 안 줍니다. 관공서는 받아봤자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공서 안 준다. 이렇게 이해만 해두시고. 자, 거기 이제 289페이지 2번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그거는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해줍니다. 조그맣게. 별표를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조그맣게 해두시고, 자, 우리는 뭐예요? 뭐하고 뭐가 등기부하고 대장이 뭐가 됐으니까? 이원화 됐으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누가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죠? 갑이 사망하시면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 있죠? 이 997조에 의해서 자, 아들내미가 뭐예요? 소유권 취득하니까 아들내미가 땅 팔아먹고 싶으면 등기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무슨 등기 맞추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맞추면 뭘 보내줘서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을 보내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사유에서 누가 의리됐다.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고 등기했으니까 팔아먹겠죠? 또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사유에서 병이 됐다. 항상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줘서 정리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이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2-1번 자,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해서 광주로 이사 왔어요. 땅은 어디 있고? 충청도에 있고. 충청도에 있죠? 그러면 9월 되면 여기는 등기부는 광주인데 어디? 여기는 뭐예요? 대장은 뭐예요? 어디로 있어요? 서울로 돼 있죠? 그러면 이 충청도 서촌 군청에서 9월 되면 얘한테 재산세 뭐예요? 재산세 자 내라고 보내줘야 되는데 자 광주로 이사 왔는데 서울로 보내주면 안 되죠? 그걸 등기관이 하라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어디로 바뀌었으니까 광주로 바뀌었으니까 주소지 바뀌었다고 보내줘라 그 얘기죠. 항상 소유권에 관련 사항이 바뀌면 보내줘서 똑같이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이제 답으로 나오면 아닌 게 나오겠죠. 아닌 거 나오게 되면 거기 자 289페이지 그 쌍가리 1번 있죠? 그 밑에 그 파란 거 있잖아요. 등기필 통지 제도는 대장의 소유권 정리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한 등기 및 뭐예요? 그 줄치세요.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국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나오죠? 압류는 잘 안 나오고 가압류, 가처분 나오죠? 가압류, 가처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에 대장에다가는 뭐예요? 대장에다가는 가압류, 가처분이나 쓸 필요가 없어. 오로지 대장은 뭐예요? 누가 소유권자든 소유권자한테만 뭐예요? 세금 거두니까 소유권만 쓰니까 가압류, 가처분 그 가등기 같은 게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답이라 써놓으세요. 거기다 가압류, 가처분 줄쳐놓고 그 밑에다 줄치고 거기다 답이라고 쓰세요. 답. 그게 답이야. 뭐 무슨 답인데 통지 대상이 아닌 거 물어보죠? 아닌 게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그런 게 답이야. 그런 거는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해봤자.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어디 여러분 거기 자 부동산 분합은 뭐예요? 자 분합은 변경 등기할 때 같이 보고 여러분 그 보존 등기만 빨리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어디 보존 등기냐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만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여러분 책 320 이 맞춤 등기 아닌데 쭉 넘기네. 맞춤 등기 어디? 그 330 네. 그 330페이지 있죠? 26페이지. 그 32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존 등기 별표 주시고 그것만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보존 등기만 보고 그것만 빨리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각종 권리 있죠? 소유권이든 뭐예요?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일단 기본적으로 뭘 살펴야 되냐면 객체를 각종 권리가 나오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면 객체 따집니다. 객체를 항상 따져갖고 객체 중에 뭐라고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공유 지분이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지분 중에서 자기 뭐라고 자기 지분만 뭐예요?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따집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있죠? 그 신청 절차 그래서 신청 절차가 공동이냐 단독이냐 할 때 보존 등기는 뭐라고 이거? 단독이죠? 그 다음에 주등기로 하느냐 뭐예요? 부등기 하느냐 이게 기본 틀이에요. 항상 이 세 가지 있죠? 객체, 부동산 일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유지분이 자기 지분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절차, 단독인지 공동인지, 주등기 후인지 이 세 가지가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항상 세 가지는 나오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읽지 말자는 게 그 세 개를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기본 틀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부동산 일부는 보존 등기 안 돼. 왜? 등기부나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 안 되고 자기 것만 못한다 그랬죠? 자기 것만 이 기본 틀을 항상 머릿속에 등기법 하게 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고? 객체,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냐 이게 기본 틀이라 그랬어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냐 그거 보라는 게.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보존등기 하면 일부 안 되고 자기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에 거기 자 329페이지에 그 보존등기 서설 다음에 객체 나오죠. 객체. 그러면 일물일권 내지 일부동산 일기록의 원칙상 보존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지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일부에 대해서 하면 안 되고 자 공의자가 전원이 하든가 1인이 전원해서 하든가는 가능한데 자기 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요. 그거부터 먼저 기억하자죠. 그 다음에 신청에 가는 거 단독이냐 공동이냐 보존등기는 단독이겠죠? 그러면 단독으로 보존등기 하는데 보존등기 할 수 있을 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장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뭐 갖고 자 당연히 뭐예요? 판결 갖고 하든가 아니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수용회에서 보존등기 하든가 아니면 특도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뭐예요? 구청장이죠? 구청장. 자 구청장은 뭐에 관한 얘기 이거? 건물에 관한 얘기다 했어. 그러면 대장 등본 가지고 보존등기 하는데 대장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대장 있죠? 그 항상 머릿속에 네모나게 그려놓고 이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네모나게 그렸죠? 네모나게 어? 그 네모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기하는 자 우리 이건 여러분 괜히 틀렸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그 운빨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존등기 할 때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몇 개 가지게 있을 것 같아요. 등기 신청할 때 이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할 때 대장을 첨부할 때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가 몇 가지 등기가 있을 것 같냐고. 아무 생각 안 나죠? 네 가지예요. 몇 가지? 네 가지. 보존등기, 이전등기, 부동산 표시 멸실 등기 네 가지만 대장을 첨부해.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최초로 바다 매립하고 최초로 쓴 사람 신축구 건물 짓고 최초로 쓴 사람 이분이 사망하시면 누구 상속인 그 다음에 뭐예요? 포괄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토지는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뭐예요? 이전 등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대장 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라고? 네 사람 어? 네 사람입니다. 최초 누구? 최초 그 다음에 누구? 상속인 뭐 받은 사람? 포괄 유증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국가로부터 뭐 한 사람?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자, 이 사람입니다. 이건 땅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 요거는 건물에 관한 얘기고. 요것만 바뀌는 거야. 요것만. 건축물 대장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땅 갖고 보존등기 하는 사람 네 사람.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요거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만 계속 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329페이지에 2번 맨 아래 1번에서 대장 얘기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대장 등본회에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대장에 뭐라고? 최초 동그라미 누구라고? 최초입니다. 최초. 넘기세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뭐라고? 상속인 누구로? 상속인. 그 다음에 뭐 한 사람? 포괄 뭐라고? 수증자. 포괄 수증자. 세 가지만 기억하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안 되는 사람 누구라고? 두 번째 줄에 대장상 줄치세요. 대장 등본회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자 및 상속인은 뭐예요? 할 수 없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자, 예외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뭐 받은 사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직접 보존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졸릴 때마다 네모난 거 뭐예요? 핸드폰 놓고 자, 핸드폰 놓고 뭐예요? 자, 대장 외우고 연관 있잖아. 토지대장에 대장에 뭐가 써있냐 하게 되면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명조, 사유, 소유자, 도축장비, 등급과 공시가 외우고 꼭지점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국가로부터 등록 있죠? 그렇게 자꾸만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공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이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으니까 자, 누구 개인한테만 해요. 개인한테 갑한테 뭐 받은 사람은 이전 등록된 자는 못한다. 얘가 보존등기 해야 되니까.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그 쌍가루 2번 뭐예요? 확정 판결 나오죠? 판결에서 보존등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입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그랬어요. 판결은 딱 하나만 외우자고. 누구?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국가 또는 누굴 상대로? 건축주 있죠? 건축주 상대로 뭐예요? 건축주 상대로 자 소유권 확인 판결은 무슨 판결 받은 사람은 소유권
확인 판결은 뭐예요? 확인 판결은 자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보존등기 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 이외에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도 뭐예요?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고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1번 판결의 종류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것이 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이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판결의 상대방 그래서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이나 대장상의 소유자란에 공란에 비해 있거나 소유권자를 특정했을 때는 땅은 뭐예요?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 상대로 하지만 출치세고기 건물은 국가나 건축 상대로 할 수는 없고 건축물 대장 작성자인 누구 상대로 하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더보기 중에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1번에 그랬죠?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말소를 명한 판결 나오죠? 외울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되는 판결은 외우지 말고 안 되는 거 하나만 제대로 외우라. 뭐가 나오면 건물 나와서 건물은 국가나 건축주 상대로 확인 판결 나오죠? 이거 안 된다니까요. 건물 국가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점. 공유물 분할 판결도 되듯이 꼭 그래서 자 밑에 2번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2번 나오죠? 3번 안 나오니까 볼 거 없어요. 1번은 안 나오고 2번, 3번 있죠? 출치세요. 뭐라고? 건물 누구 상대로 국가.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건물은 누구? 건축허가 명의 건축주 얘기 나오죠? 그 1번은 안 나오니까 두 개만 꼭 기억하고 외웁니다.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외웁니다. 그 다음에 수용은 당연히 뭐예요? 미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국수청장은 뭐예요? 이건 건물만 얘기한다 그랬죠? 건물만이니까 자 7번 보세요. 다시 머릿속에 네모 그려놓고 자 뭐라고? 최초 상속인 뭐예요? 포괄유종 땅은 국가이존 등록. 건물은 뭐라고? 특별자치도의사. 이건 건물만 얘기해요. 자 그렇게 꼭 네 가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중에서 출치세. 그러나 등기 원인과 날짜는 뭐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왜? 없으니까. 없다고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과 보존등기는 원인과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갑이라고 등기하죠. 이 갑이 신축 건물 짓고 갑이 등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이전 등기에서 자 이전 등기에서 이 소유권자가 이 주체가 바뀌죠. 그러면 주체가 바뀌는 항상 원인이 있어요. 여기다 이 원인이 뭐예요? 자 뭐 상속일 수도 있고 아버지 사망하고 바뀔 수도 있고 매매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지만 이전 등기하는 것이지 원인이 없이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는 게 원인 자체가 없다니까. 원인과 날짜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첨부서면 중에서 오른쪽에 안 내는 거 있죠?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거기 그 네 번째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나오죠? 그 허가 밑에 쓰세요. 뭐 안 된다고? 토지 거래 허가서 안 냅니다. 뭐 안 된다고? 토지 거래 허가서를 안 내요. 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 보존등기는. 그러니까 절대 허가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만 문제 나와서 헷갈리면 그냥 외우라니까. 뭐예요라고 못 써놓고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서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뭐예요? 거기서 자기가 3번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래 뭐라고? 매매 거래 이전 등기 뭐라고? 뭐예요? 지상권 가 뭐 할 때 가등기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존등기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보존등기 안 들어가죠? 보존등기 내 안 내니까 안 내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등기 부동산의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허가서 낸다 그러면 뭐예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내나? 시dom생 하지 말고 뭘 안 했다고 거래를 안 한다니까 거래를. 이게 헷갈리는 이게 토지거래 허가서만 나오면 막 그 갑자기 뭐예요? 그 트라우마가 생겨. 뭐라고? 민법에 판례가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트라우마 생겨갖고 내는지 안 내는지 구별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는 게 거래 전등기지 지상권 그냥 길 가다가도 외워도 뭐예요? 머릿속에 충분히 외우겠다. 길 갈 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외우자고 거래 전등기지 지상권 가등기 이렇게 외우고
간판 보면 간판 쳐다보고 귀퉁이 쳐다보면 뭐라고? 귀퉁이 쳐다보면 그 뭐야? 최초 상속이 유증자 이렇게 손가락처럼 계속 갈 때마다 저 합격하는 그날까지 뭐예요? 그 공부한 신경 쓰잖아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직권보존 등기 나오죠? 그거 중요해요. 그 직권보존 등기 개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법원에서 뭐가 오면 촉탁이 오게 되면 법원에서 뭐가 온다? 촉탁이 와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 뭐가 온다? 법원에서 촉탁 등기가 온다. 이 촉탁 등기는 네 가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주택임차권의 뭐예요? 등기 명령입니다. 그죠? 자 이런 촉탁이 오면 이걸 등기관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받으려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무슨 등기를? 이 보존 등기를 누가 한다는 게 보존 등기를. 이걸 등기관이 직권한다. 직권 얘기예요. 자 이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몇 번에 332번에 뭐예요? 거기 자 그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그래서 등기관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을 처분지 않는 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할 때는 직권으로 뭐 한다는 게 이거 보존 등기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뭐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에 뭐예요? 법원의 무슨 명령?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 촉탁 있죠? 그 네 가지만 딱 외웁니다. 네 가지만. 네 가지 외워요. 네 가지만. 자 오늘 문제 아까 5번 문제 있죠? 아까 5번 문제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필 정보에 관한 등기필 정보라는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했죠? 하나는 뭐라고? 내느냐 안 내느냐. 또 하나는 뭐라고? 멸실됐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1번은 뭐예요? 분실했다 써있죠? 분실. 그래 분실했으니까 출석 동그라미 뭐라고? 출석.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변호사가 다닐 때는 뭐예요? 5만원 주고 확인 정보.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내도 된다 그랬죠? 근데 누구 내라 그랬어요? 승소한 의무자는 낸죠? 단독이니까. 자 의무자니까 낸다니까. 근데 5번은 뭐예요? 권리자가 판결할 때는 안 내죠? 제출하지 않는다. 제공한다면 틀린다니까. 5번도 답이고. 자 인감률 틀린 거. 인감률 뭐라고? 내느냐 안 내느냐 아니면 제출 방법이니까. 거기 1번에 뭐예요? 건물 멸실 나오죠? 그 건물 멸실에서 멸실 등기하는 건 멸실 등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단독이죠? 인감료 내야 안 내요? 안 내겠죠, 그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말살 때 조카가 떨어지면 그 조카가 창피하니까 가등기 말살하러 갈 때 인감료 내라는 얘기고. 3번은 공정유소 동그라미 공정유소. 공정유소는 인감료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번의 거자는 죄국민 동그라미 죄국민. 죄국민은 일본 거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거.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누구 거? 법정 대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후 얘기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번은 등기 능력 없는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나오고. 농지전세권 안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공유지분에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 가등기록 자 보존된 청구권 나오죠? 청구권. 그 청구권은 권리죠? 청구권이 걸리니까 모든 권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다 가능하죠? 이거 가까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8번 전산등기, 전산처리, 전산등기. 그래서 1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인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근행주관자는 굳이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남한테 맡겼는데 뭘 해요? 말도 안 됩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자 누구한테 맡겼으면 법무사한테 맡겨서 할 필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2번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 없다 그랬죠? 네, 전자인청에 대한 사용자 등록은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전국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뭐예요? 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감률에 제출할 자가 공인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률 정보를 뭐예요? 굳이 내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게 뭐예요? 공인인증 정보가 인감률과 같은 대용이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자 미등기 토지죠? 미등기 토지. 자 문제가 뭐예요? 토지죠, 토지. 근데 1번은 뭐가 눈에 거슬려요? 자치구 나오면 안 되겠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뭐예요? 건물 가는 얘기예요, 건물. 토지가 아니라 뭐라고? 건물. 그 1번 밑에다 빈칸에 씁니다. 뭐예요? 건물만. 뭐라고? 건물만. 그 다음에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의 뭐에 따라? 촉대에 따라 가압류 등기하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면 뭐예요? 직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누구는 포괄이중 나오죠? 동그라미. 뭐 나오면?
포괄지 중에 나오면 뭐예요? 있다. 보존력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눈에 거슬려요? 등기원인과 날짜 제공하면 안 되죠? 등기원인과 날짜 쓰면 안 돼요. 수용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존력이 할 수 있죠? 그러면 기등기는 뭐예요? 기등기는, 자, 이렇게 기등기는, 이 기등기는 뭐예요? 기등기는 뭐 하는 것이고, 이 기등기는 뭐예요? 기등기 수용하면 뭐예요? 수용하면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고, 미등기를 수용하면 뭘 하라는 얘기니까. 보존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존등기. 그죠? 자, 그러면서 잠깨러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러분, 자, 졸리기 전에, 다시, 이게 뭐냐면, 이거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자, 잘 보세요. 갑하고라고 이렇게, 자, 갑과 을이 뭐예요? 1번에서 여기, 자, 여기 저당권등기 하죠? 그럼 얘가 돈을 안 갚죠? 그럼 을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경매 신청하죠, 경매. 그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매를, 경매가 이제 경매가 오면 법원에서 이제 그 등기소를 촉탁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강제 경매라 하고 그래요? 임의 경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상에 경매가 두 개 써 있잖아요.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나. 그러면 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매는 뭐예요? 등기소에 들어올 때 강제 경매라고 들어와요? 임의 경매라고 들어와요? 그 임의 경매 알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의한 이 임의 경매는 여기 갑구의 갑 밑에 여기다 임의 경매를 들어와요? 저당권 등기 밑에다 임의 경매 들어와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해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경매가 들어오면 이 경매가 이 갑구에 들어와요? 을구에 들어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일단 우리 태진아 노래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노래냐면 옥경이 노래 있죠? 지금부터 합니다. 갑경이 항상 경매는 갑구에 들어옵니다. 어때 들어온다고? 갑경이 그거는 알고 끝내자니 이게. 갑경이 항상 경매 여기다 뭐라 들어온다고? 2번 무슨 경매라고? 임경매에 들어옵니다. 임경매. 이해했죠? 그러니까 절대 이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는 이 을구에 들어온 경매 시험인데 안 나요. 항상 경매는 어디에 둔다고? 갑경이 갑구에 그래. 갑경이 들어온다. 갑경이. 아니, 어디서 누가 물어보는데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지.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달주에 뵙겠습니다. 끝. 예.